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항공권 예약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10만원대였던 유료할증료가 오늘 자고 일어나니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2배가 뛰었습니다. 2016년 유료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대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유료할증료가 이렇게 뛰는데도요. 항공사들은 저수익 노선 간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름값이 올랐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미스터리한 항공권 가격의 비밀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가 내는 항공료 속에 숨은 거대한 경제 엔진이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로 소비자 공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비행기 표를 살 때 보통 총액만 보면 2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엇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결제하는 순간 내역을 뜯어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 항공 운임, 공항 이용료, 그리고 문제의 유료할증료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어떻게 쪼개어 보여주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현상이죠. 유료할증료는 뭘까요? 기름값 변동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려고요. 항공사가 운임에 추가로 붙이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 쇼크를 나눠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 올랐다고 해서요. 유료할증료가 꼭 10%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달엔 20% 오르고요. 어떤 달엔 체감상 2배처럼 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 의문을 풀려면요. 항공사가 유료할증료를 매기는 단계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항공유 가격 지표를 기준으로요. 1단계부터 33단계까지 구간을 나누고요. 매달 어느 단계인지 정해서 적용합니다. 이번엔 언론에서 최고 단계가 적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여러분이 느낀 갑자기 폭탄의 정체가 이겁니다.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용 전가입니다.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요.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넘기는 현상이죠. 쉽게 말해 원가 올랐으니 가격도 올릴게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용 전가는 항상 100%가 아닙니다. 왜냐, 가격을 올리면요. 손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은 늘 계산합니다. 어디까지 올려도 사람들이 살까? 항공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볼까요? 오늘 날짜 기준 보도에 따르면요.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유료할증료가 편도 최대 약 56만원 수준까지 언급됐습니다. 왕복이면 유료할증료만 11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아시아나도 편도 최대 47만원대까지 거론됐습니다. 여러분, 왕복 한 번의 기름값만 100만원이 찍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으로 딱 그려볼 수 있죠.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유료할증료만 110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4명이면 기름값으로만 440만원을 더 내야 하죠. 여러분, 항공권 값이 아니라요. 유료할증료만 44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 예산의 절반이 앉은 자리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족여행을 포기하거나 중소기업의 해외 출장이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유료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 2주 늦게 발권했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의 비용이 더 튀어오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서를 추적해 봅시다. 유료할증료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도요. 항공사들은 오히려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달에만 13개 노선을 줄였습니다. 진에어는 130편이 넘는 비행기 운항을 취소했죠. 돈을 더 받으면 장사가 나아져야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인 비용 전가와 손익분기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 전가란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넘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항공시장은 KTX나 배 혹은 여행 취소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있어서 비용을 100%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항공산업이 가진 엄청난 규모의 고정비가 문제입니다. 항공기 리스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손님이 있든 없든 매달 빠져나가죠. 유가가 폭등해 변동비가 오르면 비행기를 띄워도 적자가 나는 저수익 노선이 발생합니다. 항공사들이 유료할증률을 2배 올리면서도 노선을 간편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단계별로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럽행 왕복 항공권으로 300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300만 원은 어디로 흩어질까요? 먼저 유료할증료로 약 110만 원이 빠집니다. 이건 그대로 정류사와 항공유 구매 비용으로 흘러갑니다. 다음은 공항 이용료와 각종 세금으로 약 20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170만 원 중에서 비행기 기체 리스료와 정비비 같은 고정비가 약 60만 원을 차지합니다. 고정비란 생산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내식 비용과 서비스 소모품비로 약 15만 원이 빠집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인건비, 지상조업 수수료로 약 40만 원이 나갑니다. 마케팅비와 예약 시스템 수수료로 20만 원이 더 빠집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300만 원짜리 표 한 장을 팔아서 항공사가 쥐는 최종 이익은 얼마일까요? 세금까지 다 떼고 나면 고작 35만 원 내외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0%를 간신히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본 잠식의 위협이 시작됩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너무 커져서 회사의 원래 미천인 자본금까지 깎아먹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공사들이 유료할증률을 2배나 올리면서도 벌벌 떨며 노선을 줄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존의 한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단서인 포로 시장의 구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대안이 없어서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비행해야 하는 부모님들이나 비자 일정이 정해진 유학생들은 가격이 올라도 표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가혹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 EU의 경우 항공권 검색 초기 단계부터 유료할증료와 세금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항공요금은 기업의 손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에게 충격이 직접적으로 전이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업종과 비교해보면 반전이 더 큽니다. 유류비가 올랐다고 대중교통요금이 매달 2배씩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항공요금도 일방적인 가격 전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고유가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저렴한 해외여행의 시대는 끝났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슈링크플레이션이 항공업계에도 번질 겁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의 양이나 서비스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기내식이 간소화되고 무료 수화물 허용량이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행기 안에서 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고민해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유료할증료 산정 방식의 투명화입니다. 현재 33단계로 나뉜 복잡한 등급표가 정말 과학적인지 아니면 항공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편의적인 도구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류비 변동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항공사의 경영 능력 제고입니다. 해외 선진 항공사들처럼 유가 해지, 즉 미래의 기름값을 미리 고정 가격으로 계약하는 금융 전략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유료할증료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유료할증료를 지금처럼 분리 표기하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유처럼 최종 총액 중심 표시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행이 확실히 결정되었다면 출발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유류할 증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타이밍에 맞춰 미리 발권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거나 흥미로운 트렌드의 이면을 다룬 알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스캔들을 해부해 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